이 영롱한 자태를 보라. 원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려낸 초밥의 정석을 선보이는 달인. 거기에 검증받은 튀김 요리와 새콤한 일식 반찬까지. 3년 연속 엠슐랭 선정도 그저 미덕이라는 달인. 운이 좋았고요. 확실히 운이 좋았고 그만큼의 노력도 많이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죠. 일본 요리의 달인 김영준 씨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곳에는 터줏대 감격인 오래된 상가가 있는데요. 여기 아시죠? 이곳에는 서울 토박이 미식가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식당들이 자리하는데 최근 얌전한 신입생처럼 들어와 강력한 존재감을 뽐내는 초밥집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느끼는 일식의 정석이라나? 강남 사모님들 입맛도 단번에 사로잡은 맛. 우등생 요리사의 비법은 재료 하나하나 정성을 쏟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불리고. 이게 불린 거예요? 네. 얼마나 불리신 거예요? 8시간 정도 불립니다. 박이 건조될 때 나는 특유의 분잡내라고 하죠. 분잡내가 있어요. 그거를 빼기 위해서 저희는 오래 불려요. 일식의 감칠맛을 살려주는 단골 재료. 바꾸지 않아도 일본에서 배운 그대로 원칙을 지켜 조리한다는 달인. 식감의 풍미까지 살려내는 조리법이라는데요. 이렇게 만든 닭꼬지는 저희 반찬이랑 호뚜마키에 들어가고요. 조림물은 대방어에 들어갑니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할 때쯤 훈연을 마무리합니다. 푹 삶은 박꼬지에 조림용 간장과 맛술을 담아 약불에서 살살 졸여주는 달인. 365일 딱 원하는 간과 식감을 위해 꼭 직접 하는 일이라고요. 이게 녹진하게 이렇게 졸여지면 꼬독꼬독한 식감은 아니고요. 쫀득쫀득한 식감이 나고요. 꼬독보다는 쫀득. 훨씬 맛있어요. 요리의 생명은 기승전결이라는 김영준 달인. 매력적인 조리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제부터 이 조림물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방어에 들어갑니다. 생선에 저거를 쓰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박꼬지 넣고 삶은 간장이 생선의 숙성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 했더니 무언가를 가져오는 달인. 간장은 뒤로 하고 식탁 위에 침수를 선보입니다. 생선살에 살짝 구멍을 내는 작업. 미세한 구멍에 박꼬지 간장이 잘 스며들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데요. 바늘을 소독해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놔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살이 으깨지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절임 간장에 담글 때 좀 더 안으로 스며들 수 있게. 대방어야, 좀만 참자. 이어서 물과 청주, 맛술을 과학적인 달인만의 비율로 담고 대망의 박꼬지 조림물을 담아내면 끝이 아니라 구운 마늘까지 수북히 담아내야 진짜 준비 끝. 미리 손질해둔 방어 입수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방어를 왜 이렇게까지 정성스레 데우는 거예요? 맛을 주기 위해서죠. 방어의 담백함을 더 살리기 위해서. 잠시 후 비린맛은 없어지고 담백함은 살아나면서 짜지 않게 맛있는 방어회가 된다는 거죠. 회 종류에 따라 조리법도 달리한다는 달인. 초밥에 들어가는 광어죠? 네, 오늘 저는 대광어 두 곱슬 맛있습니다. 살집이 있으니까. 광어 숙성에는 요 국산 청주가 제격이라는데요. 볏짚 위에 종이를 올리고 청주를 바르는 달인. 청주가 주는 감칠맛, 숙성을 위해서. 어느덧 젊은 요리사의 비기가 가게에 퍼지고 또 무언가를 꺼내는 달인. 일본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되는 특별 재료. 다시마 소금입니다. 입자가 엄청 곱기 때문에 저희는 과하게 뿌리진 않아요. 소금 양을요? 네, 맞습니다. 생선의 숙성에서 가장 중요한 수분도를 지켜주는 깨알 같은 팁이라는군요. 생선에서 불필요한 수분을 이제 저희는 가져가는 거죠. 그 위에 모카 이불처럼 포근히 종이를 덮어 다시금 청주를 곱게 발라주는 달인.
그러고 보니 달인 요리의 시작과 끝을 만들고 있던 비장의 무기는 다시마 소금. 8시간 불린 다시마 물과 천일염이 재료인데요. 물을 끓여서 물을 이제 증발시키죠. 증발시켜서 여기서 소금을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3일에 한 번 3시간 동안 불 앞을 지키는 달인. 소금 하나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거나 싶겠지만 작은 맛의 차이가 큰 차이를 내는 것을 아는 달인이기에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데요. 소금이 응고되어가는 과정처럼 음식과 손님을 대하는 마음도 깊어지고 있는 달인입니다. 보통 3일에 한 번은 이 작업을 해야 되고요. 3일에 한 번씩. 네. 아무래도 소금을 많이 쓰는 업장이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찍어 드셔보셔도 다시마의 향이 살짝 나면서 뭔가 와 이런 소금이 맛있는 맛이 나네?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비장의 소금을 입고 숙성된 광어의 자태는 어떨까요? 와! 필요한 수분은 이미 다 나왔을 거고요. 지금 다시마 소금으로 인해서 감칠맛이 최상으로 올라옵니다. 누가 회는 요리가 아니라고 했던가? 날로 먹는 회랑은 비교 불가. 프리미엄 숙성회란 말씀. 더 다양한 음식을 손님께 선사하기 위해 새로 문을 연 달인. 묵묵히 일하는 당신이 진정한 달인입니다. 달인을 만날 수 있는 한 일식집.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벌써부터 테이블이 꽉 차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이한 초밥이 많기 때문. 모양에 놀라고 그 맛에 한 번 더 놀란다는 고등어봉 초밥. 그리고 특별한 생선의 풍미를 위해 붉은 식초로 물들인 밥으로 만드는 초밥까지. 하나하나 말할 수 없는 비밀로 무장한 달인만의 특별한 초밥의 향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묘한 맛을 자랑하는 초밥은 바로 이름도 독특한 고등어봉 초밥 되겠습니다. 마치 김처럼 펼친 고등어 위에 갖가지 고명과 밥을 올려 고등어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고등어봉 초밥의 모양이 갖춰지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달인. 초밥을 만들다 말고 들어와 난데없이 숯을 불 위에 올리는데요. 신선함이 생명인 초밥에 뜨겁게 달군 숯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달인의 특이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허, 다 된 숯에 갑자기 뭔가를 뿌리는 달인. 오, 자세히 보니 소금이로군요. 달인이 소금을 뿌리자 더욱 붉게 활활 타오르는 숯덩이들. 물론 소독한 것도 있는데 이게 숯불 향이 훨씬 좋아져요. 붉게 달군 숯을 석쇠에 담아 손님들이 있는 홀로 내오는 달인. 그런데 어라? 조금 전 애써 말아놓은 고등어봉 초밥 위에 가차없이 올립니다. 순식간에 숯불 세례를 받은 초밥 위에 고등어. 이 기이한 광경에 그저 놀랄 노릇인데요. 이렇게 숯불 얹은 석쇠로 이리저리 골고루 눌러주면 바삭한 식감과 함께 비린내를 잡아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마무리로 물에 적신 백다시마를 올리고 순식간에 썰어내는 신공파리하면 드디어 7가지 맛이 느껴진다는 고등어봉 초밥 완성! 자, 지금까지 눈이 호강했으니 이번엔 입이 즐거울 차례. 훈제한 것 같은 향이 나고요. 비리거나 그러진 않죠? 전혀 비리지 않습니다. 네. 대체 어떤 비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이것. 어라, 처음 보는 요것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박거지를 건조시키는 건데 생선 조리할 때 사용해도 좋은 식사입니다. 한식에서는 나물의 재료로, 일식에서는 주로 절임용으로 많이 쓴다는 박거지. 이 말린 박거지로 달인은 고등어를 숙성시킨다는데요. 먼저 말린 박거지를 3분 정도 데쳐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준 다음 서너 가닥을 한데 묶어 준비하는 달인. 그리고 마치 머리를 따듯 한 가닥 한 가닥 서로 엮어 길게 늘어뜨리는데요.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박거지 묶음을 바닥에 틈이 보이지 않을 만큼 촘촘하게 깔아주고 거기에 드디어 고등어봉 초밥의 주인공 고등어를 올려줍니다.
그 어디서도 공개한 적 없다는 달인의 고등어 숙성 비법. 그 위에 또다시 박꼬지 묶음을 차근차근 덮어준 다음 자, 두 번째 비법인 식초 양념을 만들 차례인데요. 식초에 간장을 붓고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비장의 무기는 갈면 갈수록 매콤한 향이 살아나는 생고추냉이입니다. 식초에 간장도 모자라 고추냉이까지 넣는 달인. 생선 가지고 있는 비린내 같은 거 좀 최대한 잡아오려고 저걸 넣습니다. 이렇게 만든 식초 양념을 박꼬지 덮고 있는 고등어 위에 골고루 잘 배도록 뿌려주는 달인. 이렇게 고등어가 푹 잠길 정도로 양념에 담가 약 1시간 정도 숙성시키면 1차 준비 끝. 촉촉하게 식초 양념 배인 박꼬지 이불을 걷어내자 탱탱한 살이 살아있는 고등어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게 지금 숙성이 된 거예요? 예, 예. 여기서부터 또 최소 이틀은 숙성해야 돼요. 그래야 예, 더 맛있어져요. 생선 기름하고 잘 이 안에서 그 조화가 돼서 더 훨씬 단맛 같은 것도 되고 마일도 하고 부드러운 맛이 돼요. 달인만의 비법으로 탱탱한 식감과 담백한 맛으로 승화시킨 고등어봉 초밥. 초밥은 확실하게 뭐 70%, 80% 이상은 밥이 맛있어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선이 제거급이라도 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거는 금방 맛없는 스시 같아요. 예, 이건 확실합니다. 초밥의 맛이 좌우될 만큼 밥 짓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때 무언가를 꺼내오는 달인. 맛있는 밥맛의 비법이 공개되는 순간 이게 밥 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고소. 고소. 밥도 부드럽게 나오고 맛도 좋아지고 식감도 훨씬 괜찮게 나와요. 밥의 식감과 맛을 책임진다는 고소. 간단해 보이지만 달인의 오랜 내공이 담긴 한 스푼이라는데요. 이 한 스푼에는 또 어떤 비법이 숨어 있을까요? 정말 기대됩니다. 먼저 연두부를 잘게 으깨면서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배추의 흰 부분을 잘라 넣어주는데요. 부드러운 단맛을 내기 위해 쓰는 방법이라네요. 1시간 정도 끓이면 그 배추 형태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연두부와 배추가 우유처럼 부드럽게 녹았습니다. 비밀의 방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는 달인. 흡사 오징어 껍질 같기도 한데요. 자세히 보아도 도통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마입니다. 흰색 다시마. 아, 다시마예요? 네, 이게? 백다시마입니다. 다시마 겉에 색소층을 벗겨내어 만든 백다시마. 감칠맛이 일품이라는데요. 곱게 편 백다시마 위에 아기 피부처럼 뽀얗게 끓여진 연두부와 배추를 붓습니다. 특이한 거 많이 보네요. 곱게 이불을 덮어주듯 백다시마를 위에 올려줍니다. 그 밑에 있는 다시마랑 위에 있는 다시마에서 자연스럽게 이 감칠맛나 진해가 됩니다. 가장 적절한 발효 온도는 55도라는데요. 발효실에서 8시간 정도 발효하면 백다시마의 진액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찹쌀떡처럼 쫀득한 모양이 됩니다. 잘 굳도록 얇게 펴준 뒤 건조한 것을 잘게 빻고 믹서에 곱게 갈아주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달인만의 비기 코소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못해 비범하기까지 한 스푼이네요. 달인의 노하우가 담긴 코소를 넣어 뽀얀 자태를 뽐내는 흰 쌀밥. 본격적으로 초밥을 만들기 위해 나무통에 옮겨 담는데요. 이때 무언가를 들고 오는 달인. 잘 익은 밥 위에 골고루 뿌려주는데요. 그 정체가 무엇인고 하니 초밥의 맛을 결정짓는 핵심 재료 식초. 그런데 식초의 색깔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통은 한 가지 식초를 사용해 밥을 만들지만 달인은 생선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의 밥을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흰살 생선에는 검붉은 빛을 띠는 적초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걸려 지금은 하지 않지만 생활의 달인을 위해 공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거 불이 날 때 넣는 식자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요? 예예. 먼저 불이 붙을 정도로 청주를 센 불에 끓여준 뒤 중요한 재료를 넣는다는 달인. 가만히 지켜보니 잘 지어진 밥을 넣는데요. 밥알이 푹 퍼져 죽이 될 때까지 정성스레 끓여줍니다.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 달인입니다. 그 다음은 삶은 적채를 체에 걸러 삶은 물만 따로 준비하는데요. 청주로 끓인 죽에 적채물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공개하지 않는 비장의 재료까지 더하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식초의 발효를 도와줄 소금 누룩까지 넣어주면 준비 완료. 이제부터 1년 정도 숙성을 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막 이 색깔이 좀 더 그 원래 있는 식초에 좀 가까이져요. 이렇게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든 적초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세계 어디 가도 뭐 스시는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는 뭐 나카무라 코지라는 뭐 정말 좋은 스시 셰프가 있다는 게 알려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맨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이템을 찾기 위해 불철주야 검색을 하던 제작진이 발견한 기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초밥이 기니스북에 올랐다는 소식에 일본으로 제작진이 달려갔고 그곳은 양팔 벌려 여행자들을 환영하는 오사카였습니다. 本当に特別な記録を記録の持ち主だと聞きましたが。世界で最も高額なお寿司のコースです。 The most expensive sushi cost 350,000 Japanese yen. 35만 원이 아니라 35만 엔이었습니다. 대체 초밥이 어느 경지에 올랐기에 한 끼에 35만 원도 아니고 우리 돈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태웠을까? 세계 신기록을 세운 초밥의 장인 세타 나오유키가 만드는 초밥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35万のコースやるのに1回仕入れするのに100万円以上かかるの。材料費だけ100万円。そう材料費だけ100万円。 정말 큰맘 먹지 않고서는 체험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초밥 코스가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자, 처음은 흰살 생선. カワギのお刺身になりますので、肝と一緒に、お醤油つけて。 아, 쥐치회였군요. 눈으로 보기에도 쫀득한 살과 고르게 펴져 있는 기름기가 일품인데요. 간장에 찍어서 생선의 간과 함께 먹으면 코스의 1번 타자로 왜 이 생선이 나왔는지 완전히 납득이 되는 맛. 한 가지 서빙하면 바로 그 다음 음식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달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これトリュフフランススペイン。 트러플 오일은 많이 봤지만 진짜 트러플 버섯이 이렇게 떡하니 올라가 있는 달걀찜은 화려하면서도 그 향이 대단했습니다. 달걀 특유의 비린 맛 대신 송로버섯의 진한 향이 감도는 달걀찜으로 뱃속을 따뜻하게 만들다 보면 달인이 거대한 참치를 꺼내듭니다. 한 덩이 큼직하게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손님들의 감탄이 터져나오는 참치. マグロ1匹買ってるんですよ。1匹青森県から1億円ぐらい。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단순히 농담이나 허풍처럼 들리지만 좋은 참치를 향한 일본 사람들의 열정은 진심입니다.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좋은 건 비싸고 비싼 건 좋다는 것일 텐데요. 드디어 참치 초밥이 만들어지는 시간. 밥을 감싸고 있는 참치의 위용에 한 번, 입에 들어오는 순간 사르르 녹아내리는 그 부드러움에 또 한 번. 너무 맛있어서 맛있다는 말도 차마 나오지 않는 그 맛은 압도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눈치채셨을까요? 밥의 색깔이 좀 특이합니다. シャリが白いんですけれども、はいなんでちょっと色が違いますか？これは赤酢っていうお酢を使っててからですね。 3년 이상 숙성시킨 술찌꺼기로 만든 적식초가 들어가서 밥의 색깔이 이렇게 달랐군요. クマ肉？あれ金じゃないですか？そうです。 아하, 이러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죠. 금가루가 섞인 밥에다 최고급 참치를 올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판에 200만 원 정도 된 성게알로 탑을 쌓고, 와, 이걸 럭셔리의 끝입니다. 철갑상어 알까지 올라간 초밥이라니, 이 한 점의 초밥에 들어간 재료의 가격을 안다면 세계 최고의 초밥이라는 공식 인증이 저절로 납득이 됩니다. 초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라면 당연히 와사비일 텐데요. 진짜 와사비만 쓰는 달인. これはサメの皮で作ってあるわさびをおろすものなんですけど、サメの皮。 와사비를 가는 강판도 아무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어의 가죽으로 만든 강판으로 와사비를 갈아내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럭셔리를 더하는 달인. 손님들이 즐겁게 코스를 즐기고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는데요. 참치의 기름진 맛이 약간 무겁다 싶을 때 조절이만 전어를 내놓으면서 한 차례 입안을 상쾌하게 전환시키고, 초밥이 연속으로 서빙되어 약간 심심하다 싶으면 바다의 맛을 날 것 그대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これはカラスミっていう日本の三大珍味ブラコです。 빅 사이즈. 맛있어요. 아무런 소스가 가미되지 않았지만 좋은 재료의 조화를 주는 맛은 대범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비싼 가격 때문에라도 모든 순간이 중요한 달인의 코스 요리. 먹는 즐거움 못지않게 이처럼 보는 즐거움도 중간에 있는데요. 손님들에게 신선한 장어를 보여드린 뒤 바로 옆에서 굽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달인이 150종의 간장을 다 먹어보고 그중에서 엄선한 간장으로 만든 소스를 발라서 서빙됩니다. 달인이 제공하는 코스는 말 그대로 최상급 재료들의 성찬. 김말이 안에 비싼 성게알이 듬뿍 들어가 있고, 이어서 바다에서 나오는 갖가지 재료들이 줄지어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보여드립니다만 방송에 나온 요리들은 실제 달인이 제공하는 코스 중에 절반 정도라는 거. フグの清掃です。 어느덧 식사는 막바지를 향해 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쫀득한 맛이 일품인 일본 관동 지방의 전통 떡으로 마무리한 세계 최고 가격의 초밥 코스 요리. 大事な3つは何だと思いますか3つ、はい、お寿司ですか？はい、シャリシャリシャリ 초밥이라는 단어를 해체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식초가 들어간 밥. 그러니 밥과 식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これはお酢です。赤酢です。まず材料が日本酒を作った後にできる酒粕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長期熟成させてそこから作るお酢なんで、熟成してるんで色がだんだんこういう茶色から黒っぽくなってくる。 경력 10년 미만의 요리사는 구경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로지 경력과 실력을 인정받은 자만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귀한 붉은 식초. 당연히 비싸다 보니 밥 지을 때에도 한 방울 한 방울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あとこれはお塩ですね。 소금났습니다. 아, 소금인가요?塩ですか? 塩です。 식초와 소금으로 밥에 간을 하는데 쌀의 원산지 또한 중요할 겁니다. 鹿児島県 계약한 농가에서 재배한 쌀과 3년 이상 숙성된 술지개미로 만든 식초가 만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동안 하얀 쌀밥만이 초밥이 된다는 우리의 오래된 편견을 깨뜨리는 밥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어제 하루 종일 의구심을 품었던 밥 색깔에 대한 미스터리는 완전히 풀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달인의 초밥은 이처럼 장인의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